사실은 제가 이제 민화협도 하고 6.15 남측이 사무처장을 했으니까 이제 모든 실무를 제가 이제 했는데, 근데 북에 한 300명 대표단을 꾸려서 이제 북을 한 3박 4일 다녀오는 일 같은 경우 1년에 선생님께서 대표를 하신 그 시기에 뭐 DJ 때는 안 하셨지만 어쨌든 DJ 노무현 이 시기에 1년에 뭐 2번 정도씩 이렇게 있으면 그 준비를 3, 4개월씩 합니다. 그러면은 그 대표들 각계의 대표들이 그걸 참가를 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그리고 실제 또 북하고 만나요. 노동도 만나고 농민도 만나고 뭐 여성도 만납니다. 물론 만나서 이제 북에 제안하는 의제가 제한적이긴 하지만 거기서 자기 고유의 의제를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얘기도 실천적인 경험 속에서는 그들도 이미 발을 담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편이고, 다만 이제 남북 관계가 이제 막혀 있을 때는 그럼 뭐 아무것도 할 게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할 때, 전 선생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내용, 그럴 때도 그것을 분석하는, 그것을 이해하는 시야를 가지면은 흔들리지 않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 얘기를 이어서 제가 좀 선생님께서 이제 그 내부 개혁에서 이제 작용하는 말씀을 하실 때, 복지 문제 말씀하실 때도 이 책에 나와 있는데, 복지 사회를 추동해야 될 인사나 집단들이 여러 분야에서 비슷한 공세, 이제 친북 좌파라는 공세죠. 이런 공세가 시달리면은 효과적인 세력이 결집이 되겠냐 이런 지적을 하시면서 소위 남북 관계와 그 자기 개혁 의제의 연관성을 이제 설명을 하시기 때문에 그 얘기를 조금 넘어가 보면은 결국은 세력의 재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는 지점에 있어서의 각 세력이 어떻게 편제되어 있고 이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좀 분석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 제가 이제 이야기로는 선생님께서는 수구와 보수, 동맹이라는 표현도 쓰셨어요. 제가 본 바로는. 근데 이제 그거를 동맹이란 말이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선생님께서는 그걸 이제 수구가 보수를 포획했다, 그렇죠. 이렇게 설명을 했으니까 뭐 포획을 동맹이라 하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표현을 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가장 많이 해자되는 극우란 말보다는 이제 수구가 훨씬 적절한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다만 제가 요즘에 생각하는 것은 이 윤석열 정부 들어온 기간 동안에 이 수구가 보수를 포획하는 그게 너무 저열해지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이제 든단 말이죠.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쟁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광장에도 그런데요. 마치 이 우리의 이 직결되는 이 수구 보수의 이 직결이 마치 지금 서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극우의 세력화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것은 좀 맥락이 다르다 이런 입장을 갖고 그렇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수구라는 거는 극우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 사람들은 분단 체제 속에서 착실히 챙겨 먹고 이득을 챙겨. 이득 챙겨 먹고 산 사람이고, 세상이 바뀌면은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사람들이야. 자기들을 위해서는 뭐든 하는 사람이에요. 극우라는 거는 우익 이념을 아주 극단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예. 근데 우리나라의 가령 소위 태극기 부대, 아스팔트 우익 이런 사람들 중에 극우도 있어요, 물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극우 언사를 막 함부로 쓰기도 합니다. 그건 교양이 없어서 그래요. 상식과 교양이 없어서 그런 거지. 세상에 어느 나라에 극우가 남의 나라 국기 들고 나가지고 데모하는 극우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예. 극우라는 건 민족주의, 국수주의가 강한 집단인데, 독일에서도 지금 왕년에 나치에 대한 향수를 지닌 독일을 위한 대안이라는 그 정당이 지금 뭐 굉장히 커졌잖아요. 그 사람들은 옛날 나치 깃발을 들고 나올지언정 미국 국기는 안 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그 차이를 봐야 돼요, 우리가. 이거는 극우가 아니고. 아니 그래서 그런 관점이 좀 견지되지 못할 때 세력을 바라보는 시각이 이게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선생님께서 한 제가 기억이 14년입니다. 이 책은 아닙니다. 이 책 이후에 그 큰 적공 큰 전환을 위하여라는 그 책이 이제 2013년 체제 이후를 하신 책입니다. 그 책을 제가 보다가 세력에 대한 선생님이 그때 판단이 어땠냐면은, 제가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저 막강한 성체에 균열이라도 일으키라고 국민들이 차려준 진지 몇 개가 여기저기 있을 정도가 우리 이제 민주개혁 세력의 세력이다 이렇게 보셨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한 10년 지났는데 지금 한편에서는 극우의 세력화를 얘기하는 측면도 있지만은 어쨌든 정확하게 세력 재편을 본다면은 최근에는 이 수구가 너무 오른쪽으로 가서
보수가 텅 비었다 이런 주장도 하는 흐름이 있으니까 선생님께서 보시는 이 세력 재편의 현재적 시점은 현재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로 볼 수 있을까요? 예, 지금 거론하신 그 책이 원래 백낙창이 대전환의 길을 묻다 해가지고 내가 남들을 인터뷰한 책이었죠. 그 책 만드는데도 우리 저도 이제 편집자 정 그 편집을 박사가 제가 정 박사가 굉장히 네, 큰 그렇겠습니다. 역할을 했는데 그 인터뷰를 묶어내면서 내가 쓴 글을 하나 앞에 서장 비슷하게 넣은 것이 큰 적공, 큰 전환을 위하여. 사실은 그게 내가 2013년 체제 만들기에 실패하고 나서 예, 자숙 모드로 들어갔더랬어요. 말도 잘 안 하고. 그러셨죠. 그러다가 세월호 세월호. 사건이 터졌단 말이야. 그래서 나도 가만히 있지 말아야겠다 해가지고 다시 좀 글을 쓰고 발언하기 시작한 게 이제 그건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비교하면은 지금 말씀하신 주체 세력이 엄청 커졌죠. 우리가 주체 역량이 많이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이제 세월호의 충격으로 많은 사람들이 각성을 하고 그건 보수 정권이라고 볼 수 없는 정권이라는 각성을 했고요. 그러나 시민 역량이 폭발한 거는 2016년부터 아닙니까? 16년, 17년. 그래서 박근혜를 좀 중도 퇴진을 시키고 정권 교체를 하고 그래서 들어선 게 문재인 정권이고 그 정부에서 우리 정 박사도 시민사회 관계에서 역할을 많이 했는데 그러나 전반적으로 내가 2013년 체제 만들기 쓸 때 그런 거 완전한 체제 전환 87년 체제를 제대로 극복하고 새로운 체제를 만들자는 그게는 믿어야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날을 또 겪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세력 재편을 이제 그때 이후에 성장을 했는데 그때 또 하나 짚어야 될 부분이 이 진보 정당의 변천이에요. 이 책 쓰시고 이 책을 이제 쓰실 때는 2012년 총선에 대한 평가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 책에는 요 다음 일이니까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2013 체제 만들기 이후에는 그 평가가 들어가 있는데 그때도 선생님이 그 당시에 이제 진보 정당하고 민주당의 그 통합과 연대라고 하는 논의가 한참 했잖아요. 근데 굉장히 실망스러웠기 때문에 결국 박근혜 새누리당이 이제 다시 지키게 된 근데 이제 거예요. 그때는 당장 급한 게 예. 선거에 이겨야 되니까 그때 이제 민주당 말고 제일 큰 정당이 통합진보당이죠. 원래 민노당하고 진보신당이 하던 사람들 거기다가 시민작가가 참여한 그게 합쳐가지고 통합진보당을 만들었는데 그 통합진보당하고 민주당이 어떤 식으로든지 선거 연합을 해야지 이길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2010년이었나 지방선거 지방선거에서는 재미를 봤죠. 그렇죠. 천안함 사건을 터져가지고 뭐 그거 가지고 굉장히 활용을 하려고 이명박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방선거에서 이겼단 말이에요. 그럼 그다음에 서울시장 선거에서 또 박원순 씨 연합 후보로 내세워가지고 이겼고 그래서 이제 내가 2013년 체제 만들 수 있는 때가 가까워왔다는 착각을 하고 그 잠깐 그러고 이제 굉장히 애를 많이 쓴 건데 그 세력 재편에서 또 우리가 주요하게 봐야 될 게 진보 정당의 행보인데 그때 선생님께서 2012년 총선에 연합 정치가 좀 잘못된 것을 이제 상당히 그때 당시에 좀 비판하셨고, 근데 그 이후에 그 진보 정당의 흐름이 상당히 위축되는 분위기로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국은 지금 현재 진보 정당이 원내에 유의미하게 존재하지 않는 이런 상황이 됐으니까 저는 그 문제를 국민에 의한 선택의 결과라고 보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선거구 제도 자체가 비례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소선거구제다 보니까 그러한 득표 자체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국민이 심판했다 이럴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지만 어쨌든 진보 정당이 국민 소구력을 확보하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앞에서 말씀하신 거하고 연동시켜서 보면은 소위 세력 재편, 연합 정치를 해야 되는 지금의 시점에서 보면은 정당 간 연합이라고 하는 건 보폭이 너무 좁은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결국은 이번에 연합 정치는 시민과 정당이 더 보폭을 넓히는 걸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역시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 변혁적 중도라고 하는 기준이란 말이죠. 그래서 선생님께서 지금의 이 세력 재편의 여러 가지 흐름들을 쭉 보시면서 지금 단계에서 어떻게 이 연합을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시면 지금 좋겠습니다. 단계에서요. 예, 예. 그런 그 연합 정치라든가 다당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 수 있는 여지는 없다고 봐요. 그리고 그걸 지금 미리 하자는 거는 그건 공리공론에 불과하고, 근데 그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은 원래 지금 이제 수구 보수 동맹이라는 건 나는 동맹이란 말을 맞다고 봐. 왜냐하면 그 당시에 한나라당이라는 걸 보면은 예. 그래도 보수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보수인사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일부 들어가 있었는데 이게 이 수구 세력 완전히 눌려 있었잖아요. 그리고 뭐 수구 세력이 또 기반이 영남인데 이 사람들은 뭐 쉽게 당선되고 하니까 의원총회에서도 그 사람들의 목소리가 제일 크고 그런데 이제 그나마 수구 세력에 포획돼 있다랄까 하던 그 보수 세력만도 거의 사라져 버렸어요. 스스로 저쪽에 목소리를 같이 해가지고 영합해가지고 보수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거나 아니면 당에서 중요한 자리에서 제외되거나 공천도 못 받고 이제 이런 결과가 왔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가 예. 그런 말 했잖아요. 예, 예. 민주당이 중도 보수다 해놓고 하도 국힘당이 보수를 안 하니까 우리라도 좀 대신해 줘야겠다. 그거는 진짜 저쪽에서 불의의 일격을 맞은 그런 셈이죠. 예, 말이었는데 그러나 그쪽만 그런 게 아니고요. 이쪽도 사실은 진정한 합리적 보수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소위 진보 정당을 주도하고 있었냐? 난 그것도 의문이라고 봅니다. 우선 진보의 개념에 대해서 왕년에 뭐 PD를 했던 사람들하고 NL을 했던 사람들이 너무 달라요. NLPD가 지금 뭐 거의 사라진 용어지만은 그 계보나 사고방식은 그대로 있는데 NL계에서 보면은 저 PD라는 친구들 이제 괜히 과격한 소리나 하고 혁명 얘기해가지고 저게 수구 세력을 도와주는 역할이나 하지 뭐냐 이제 그렇고 또 저쪽에서 볼 때는 NL이라는 게 결국 종북 세력 아니냐. 네. 그래가지고 어떤 의미에서는 수구 정당이 그 소위 진보 정당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을 대신해 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각자가 서로 자기가 제일 진보적인 한국에서는 제일 진보적이라고 주장하지만은 서로가 이제 판단할 때는 나머지 한쪽은 아주 본의 아니게라도 수구 세력을 도와주는 정당이다 이렇게 돼 버리니까 그리고 변혁적 중도주의 입장에서 보면 둘 다 아니죠. 그거 가지고는 안 되는 변혁이 안 되니까 그런 것이 이제 지금 다 바닥이 났다고 보고요. 그 대신에 정선생이 인용한 글 중에 새누리당 중심의 거대한 성체가 있고 그 주변에 이제 이걸 공격하는 진지가 몇 개 흩어져 있는 정도가 그랬는데 그중에 제일 큰 진지가 역시 민주당이었죠. 근데 이 민주당이 그동안에 많이 변했고 민주당이 지금은 일종의 플랫폼 정당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진보 세력도 들어가 있고 합리적 보수주의자들도 있고 심지어는 수구적인 사람도 거기 들어가 있어요. 특히 지역 기반이 호남인 사람들은 국힘당에 가도 뭐 조금도 아깝지 않은 사람들이 전라도니까 민주당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게 섞여 있는 거예요. 섞여 있는데 그동안 그 주도권을 오히려 수구 세력에 가까운 사람들 나중에 이제 수박이라는 이름을 듣게 된 그 사람들이 쭉 주도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첫째는 그 주도 세력이 바뀌었고 그 플랫폼 정당을 주도하는 세력이 바뀌었고
플랫폼에 가담하는 시민들의 수가 엄청 늘어났고, 특히 그 사이에 새로운 당원들이 많이 들어가지고 그 당원들의 힘을 더 발휘하는 당원 개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또 지난번 총선 때 혁신 공천을 통해서 플랫폼 정당에 소속돼서 어떤 때는 주도권도 발휘하던 사람들이 많이 정리가 됐고, 그래서 지금은 지형이 그때가 꽤 바뀌었다고 봐요. 그러나 이게 소위 별도의 진보 정당을 하려는 사람한테는 유리한 지형은 아니에요. 그러나 나는 그분들도 물론 자기 정당을 키우고 그 하는 일을 해야겠지만은 윤석열 정권을 일단 무너뜨리고 나머지 내란 세력들을 완전히 제압하는 과정을 겪은 다음에 다음 정부에서 헌법도 바꾸고 정당법도 바꾸고 선거법도 바꾸고 그래서 다당제를 실현해야지, 지금 간다는 거는 그냥 그 희망사항인데.